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희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용준입니다. 네, 오늘 젊은 창업가 네. 분을 모시고 또 네.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IR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회사 소개, 네. 본인 소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TG 소사이어티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운전선생이라는 서비스는 국내 유일 운전면허 학원 예약 플랫폼, 그리고 합법 방문 운전 연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네, 대표로 계시는 네. 예, 오수준 맞습니다. 대표님. 네. 그럼 일단 회사 이름이 TG 소사이어티, 예, 예. 그리고 서비스 이름 운전선생. 예, TG 맞습니다. 소사이어티는 뭔가요? TG 소사이어티는 The Greatest Society, 그러니까 위대한 사회를 네.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네. 그래서 뭔가 회사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만들고 하는 이상향을 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이름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네. 때 사회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회사랑 사회랑 말 거꾸로 하면 사회가 그쵸. 그래서 원래 한자는 똑같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오, 역시 원래 이 대표님이 네. 연륜이 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네. 하여튼 거기서 운전 그 학원 예약 예. 하는 서비스 플러스 예. 그 운전면허 취득 후 예. 사후 도로 연수 네. 예, 맞습니다. 연수하는 연수 쪽에 교육, 이제 네. 포커싱하는 예, 그런 맞습니다. 회사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두 가지가 뭐 운전면허를 보통은 가지고 있거나 예. 가질 예정이신 성인이면 예.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 의미인지는 바로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예. 지금 운전 선생에서는 거의 뭐 국내 유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부분이 유일하다는 건지 일단 예.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운전 교육 시장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면허를 따는 운전 면허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허를 따고 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운전을 좀 배우는 연수 시장이 있습니다. 면허와 연수 시장. 예, 맞습니다. 근데 면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체 고객의 40% 정도가 수능을 딴 직후에 수능을 보고 나서 직후에 많이 따시다 보니까 나이대가 잘해. 예, 맞습니다. 나이대가 보통 20대에서 24살까지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래서 면허가 장롱으로 바로 들어가죠. 몇, 예, 몇 맞습니다. 제한이 있나요? 18세 이상이라든지 뭐 18세 이상 만으로. 제한은 있고 그게 이제 뭐 면허도 되게 다양한데요. 그중에 뭐 스쿠터 같은 거는 만 16세 이상이면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면허는 이제 젊을 때 많이 따시는데 네. 문제는 실제 운전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에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면허를 따는지 많이 잊어버리세요. 그쵸. 그래서 다시 또 교육을 찾으려고 하고 그 시장이 이제 운전 연수 시장이다라고 별도로 봐주시면 있다?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는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좀 제일 많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아까 제가 IR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다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전에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뭐 법적이든 비즈니스적이든 풀어서 지금 연수학원 직접 설립을 해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허 취득 시장은 합법적으로 돌아가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전 연수 시장이 좀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이제 불법 연수 업체들이 보통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소규모로 1, 2인 분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되게 크게 하시는 업체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강사분들이 100분에서 300분 정도 있는 분들도 있고 실례로는 작년 말에 이제 금천구에서 업체가 하나 잡혔어요. 저희 추정으로는 한 수도권에서 한 6위 정도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불법 강사분들이 한 100분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났을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음지에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셔서 전 첫 번째 거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으니 그리고 IR에서도 사실 강조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일단 면허를 따는 거는 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기를 봐야 되니까 그거는 20대 초반에 한다. 그리고 이 시장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내가 진짜 운전을 해야겠다. 차를 살 때나 그래서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뭐 상황에 따라서는 40대가 돼서 이렇게 그 운전 연수라는 그러니까 도로 연수라는 게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와이프를 어떻게 가르쳤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와이프니까 가르친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주말이나 새벽 예, 시간대에 예, 예. 거의 차량 통행이 없는 예, 곳과 그다음에 뭐 운동장 이런 데 예, 가서 예. 가르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예. 그러면 대표님이 근데 그 시장에 약간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예, 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불법이고 예, 예, 예. 그 불법인 부분과 뭐 아까 그러면 뭐 그 친인척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건지 예, 예, 그다음에 예. 가르치는 장소에도 예, 뭐 예.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일단 포함해서 예, 기본 예. 사항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이게 아무래도 기본상이 조금 필요하실 그죠, 것 그죠.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운전 면허랑 운전 연수라는 게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유상 운전 교육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이 두 개가 다 담겨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예, 맞습니다. 유상 운전 교육을 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사 라이센스 네. 그리고 학원 라이센스가 학원 라이센스.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 두 개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잡고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자격은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뭐 재소자 출신 분들이 한 30-40% 정도 되고 하시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네.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저희 뭐 방송 전에 언급했는데, 예, 예. 아까 그 돈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는 대가로 하지 않는 친인척 예, 예. 간의 교육은 예, 문제 맞습니다. 없다. 예,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유상운전 예. 교육이 아니다 아니, 보니까. 무상운전 교육이니까 예, 가능한 맞습니다. 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조용한 도로에서 한다거나 뭐 운동장에서 한다거나 그건 이제 위치에 대한 문제니까 뭐 그건 예, 뭐 좀 예. 예외일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자, 아까 지금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예, 예. 운전 학원 같은 경우는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운전 면허를 따면서 예, 예. 그 도로 연수를 하시는 예, 선생님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맞습니다. 매칭을 해서 예, 아까 예. 면허를 따고 바로 운전 그 실습을 배우시는 분은 예, 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드물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IR 때도 말씀 주신 시차도 것처럼 존재하고. 예, 예, IR에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나서니까 예, 다시 예. 그 자동차 학원을 갈 수는 없고 예, 예, 그럼 운전 예. 도로 연수 어떻게 하지 하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예, 이런 데서 예, 도로 예. 연수라고 하면 예. 수많은 사이트들이 예. 이제 학원 명칭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사이트들이 불법이다. 예, 라고 맞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주장을 하셔서 일단 아, 예, 주장을 해서 예. 그 근거는 무엇이고 아까 뭐 예, 예. 그분들이 왜 불법인 건지를 또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조금 두 네. 개로 나누면 네네네.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분들이 왜 불법인지 이전에, 네. 아까 그 운전 학원에서도 충분히 이 운전 연수라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듣는지가 네네네. 먼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안 듣는지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학원 입장도 있고 고객 입장도 있습니다. 네. 먼저 고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불법 같은 경우는 가격이 32만 원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 일 있고 회당. 아닙니다. 4회에 사회. 이제 32만 원에 32만 통일이 되어 있고 내 집 앞으로 와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근데 강사분이 오신다? 예, 운전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오신다?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합법 같은 경우는 차량은 어느 차량을 이용해요? 강사가 갖고 와요? 강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 불법 학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지게 되고 네. 근데 합법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4회에 한 5, 6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되고 내가 매번 학원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학원 입장에서는 학원이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차량이 이 학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크기, 강사의 수로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차량으로 이 학원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80에서 100만 원짜리 면허를 할지 아니면은 수요가 부족한 50에서 60만 원짜리 연수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80에서 100만 원짜리를 하는 게 차량 수요 가동률 공급이 안 입장에서 맞는다는 예,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만약에 불법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 합법 학원들이 가격을 기본적으로 내려야 가능합니다. 네. 근데 내리는 게 지금 불가능한 이유는 네. 학원에 그만큼 올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네, 네, 대부분 네. 불법을 네. 찾다 보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 올라지고 학원들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더 취득시장. 비싼 취득시장으로 네, 네, 가게 네. 되고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그러다 네. 보니까 불법이 다 차지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대표님, 라고 봐주시면 조금 될것 더 두 같습니다. 가지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럼 아, 제가 예. 이어서 두 개도 질문 드릴게요. 아까 예, 예. 그래서 얘기하신 하나는 예. 그런 상황이 그럼 너무 이해가 되는데 예, 예. 왜 뭐 정부나 관련 예,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왜 이걸 예, 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지와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라이센스가 없는 업체들이 예, 예. 홈페이지도 만들고 실제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예, 왜 예. 방치하고 있는지 정부의 방치와 사기업들의 방치는 왜 있는 건가요? 정부도 실제로는 이 업체들을 많이 잡으려고는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네. 매년 잡고는 있지만 네.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잡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치고 빠지는 거구나. 예, 그런 식으로 또 잡히면은 또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점조직이라서 점조직이라서 잡기가 쉽지는 그리고 않고요. 운전 기술이라는 게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예, 누구나 할 할 수 수가 있으니까 있죠. 예, 운전면허만 예. 있으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맞습니다.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네. 예, 예. 그러면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왜 예, 예. 불법 사이트인 걸 알면서도 광고를 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그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검색어 키워드에서는 이제 불법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밑에 문제는 인플루언서라든지 블로그 같은 데는 거의 다 불법들이 차지를 하고 컨텐츠형.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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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부터 그냥 다 불법입니다. 예, 근데 저희도 구글에서 신고를 해봤는데 뭐 딱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네, 보통 네. 이제 온라인 사인업이라고 해서 그냥 광고주가 알아서 광고를 먼저 등록하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아마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예, 같다. 예. 그리고 네이버는 성검수를 하니까 광고 자체에는 없는데 예, 예. 컨텐츠형 부분에서 예, 맞습니다. 또 유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예, 예. 그래서 네, 네. 비단 네이버, 구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들에 다 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근마켓부터 뭐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부터 네, 네. 되게 많은 곳들에 네, 이분들이 네. 채널을 네.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여튼 시장으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예,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을 네. 수 있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예, 예. 과연 얼마나 클까? 시장 사이즈나. 예, 예, 예. 예. 왜냐면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 운전 교육이나 뭐 그렇죠. 연수 예,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네.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시장 규모를 네. 추산하는 거는 사실 불법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저희가 네. 게스티메이션을 통해서 보는 거는 1,5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에 40만 네. 명 정도가 지금 그쵸. 불법을 적지 받고 있고요. 실제 장롱면으로 전환되는 건 70만 명 정도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사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 불법 업체들도 많아지고 네, 있고 네, 네. 이거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네. 있다라는 거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빠른 시급한 네. 해결 조치가 저희가 좀 대표님, 필요하다고 이해했고 생각을 그 IR을 하실 때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IR을 먼저 보시고 보신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예, 솔루션도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얘기하셨던 걸 취지를 제가 일단 설명을 예, 하면 예, 예. 그런데 불법에서 가르치는 금액이 뭐 낮긴 하지만 예, 예. 우리가 합법적으로 더 좋은 예, 예. 강사분들을 배치해서 제대로 교육하면서 예, 예. 가격도 같거나 낮게 할 수 있다 예, 라고 맞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는 예. 아까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운전만 가능하고 누구나 예, 예, 그냥 예. 옆에서 그리고 차도 예, 예. 뭐 렌트카 돌리던 거 중에 제일 싼 거 이렇게 하면 저렴하게 구해서 할 테니까 그러면 진짜 박리담회로 하는 예, 예. 불법 업체들은 예, 예. 그냥 저가 전략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예, 예. 운전 선생은 어떻게 더 퀄리티 있게 예, 낮은 예, 가격에 이 운전 도로 연수를 시켜줄 수 있는 건지를 예, 예, 이제 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네. 물론 불법보다 저희가 훨씬 저렴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네.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불법들의 문제는 지금 32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좀 네. 얘기를 해보면 더 내려가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맞춰진 금액이고요. 몇 네. 년 전에 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맞춰진 금액. 점조직끼리도 합의가 되어 있다. 예, 예. 네, 전부 다 네, 지금 네. 예외 없이 32만 원에 통일이 되어 네. 있는데, 이분들은 강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루에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오래된 점조직들이지만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의 가동률을 고려해서 수업을 넣어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먼저 쿨 잡듯이 강사가 먼저 말하는 강사분이 잡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강사분들이 하루에 많아야 한 3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당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가 차량 가동률이 얼마나 그렇죠. 높으냐인데 이 두 개로 봤을 때 저희가 차량 가동률이 저희가 지역적으로 고객을 모아서 이 안에 차량과 강사를 배치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하루에 4건에서 5건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강사 한 있거든요. 분이? 예, 맞습니다. 네, 차량 한 대와 강사 한 분이 예, 맞습니다. 하루에 4건에 5건을 예, 진행한다. 예. 한 건당은 뭐 연수 시간이 얼마큼 되는 건가요? 한 건당 1시간 40분입니다. 1시간 40분. 그러면 예, 예. 2시간짜리를 잘 배치하면 3-4건을 하루에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법보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차량의 가동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생기는 변동비가 되게 축소가 네, 될 수밖에 네.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 이익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불법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까지 가격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르니카라는 프랑스의 모델이 해외 되게 사례. 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강화학습 통해 가지고 그
그 차량 가동률 최대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일단 불법 업체들이 32만 원, 사회에 32만 원. 예, 32만 원. 회당 8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불법 그 중개업체가 얼마 뛰어가고 강사한테 얼마 정도 가요? 이 32만 원에서 네. 정확하게 12만 원이 불법 업체한테 가고요. 20만 원이 강사한테 갑니다. 20만 원. 예. 근데 12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마케팅비로 고객 한 명 CAC가 그들이 한 4에서 6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업체 입장에서는 5에서 6만 원 정도를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회사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예, 사회 예. 28만 원, 예, 맞습니다. 회당 7만 원. 예, 맞습니다. 이면 강사한테는 얼마가요? 저희는 강사를 지금 채용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월에 이분들이 270만 원 정도 한 명당. 200만 원 정도? 예. 예. 대표님, 그게 고정비가 들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예, 뭐 예.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은 좋을 수 있어도 예, 그래서 바로 채용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의 퀄리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진 커리큘럼에 이 강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좋은가가 첫 번째, 이분들이 전환이 된 첫 번째이고요. 그 두 번째는 기존의 학원들이 왜 제대로 된 수업의 퀄리티를 못했냐라는 거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강사분들을 이제 단기 채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몇 번 하고 이제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고 이 학원에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본인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분들은 조금 이따 가실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그 말씀 주신 걸 보니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얘기한 거에서 대부분의 대답이 나왔는데 아까 하루에 4건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고용된 직원이라고 보면 8시간 근무랑 비슷한 상황인 거고 딱 8시간. 그러니까 학생이 4분 혹은 한 분이 뭐 2타임을 한 거라 이러면 뭐 2-3분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하루에 32만 원을 버는 거고 거의 근데 아까 28만 원을 낮춘 거고 그거를 그 실제 강사와 회사가 절반씩만 나눠 가져도 강사도 해피하고 회사도 해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시 또 그 정규직으로 돌리게 되면 제가 볼 때도 연봉 뭐 한 4천 내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인력을 수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대표님 그 운전면허 학원은 이제 이것까지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운전면허 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고 사업이 아니라 허가 사업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운전면허 학원은 내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그래서 아닌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 IT나 이런 거를 가지고 뭐 광고나 이런 걸 최적화하지 않아도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아까 플랫폼화 하게 되면 거기서 장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 아까 유상 그 연수 시장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 결국은 회사 그 정부에서 발행한 라이센스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고 그냥 거의 무풍지대로 그냥 무법지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 교육할 수 있는 허가 혹은 신고 상황이 없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그 학원들이 왜 불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유상 운전 교육을 하려면 제가 그 학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학원 라이센스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뭐 2,000평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 등등의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것들은 사실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아니거든요. 면허를 따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거를 구비하면서까지 연수를 할 거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를 갖는 이상 고정비는 굉장히 커져서 이 가격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법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고 첫 번째 질문이죠.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연수 시장은 좀 별도로 존재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강사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뭐 국가나 아니면 어떤 공단 이런 데서 최소한
뭐 신고제라고 한다거나 라이센스를 있게 하면 왜 대리운전 하려고 그래도 보험 가입증 이런 거 이렇게 달게 하고 하면서 좀 그 개선이 됐잖아요. 지금 대표님 얘기처럼 지금은 그냥 다 무법으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이 운전 선생이 저희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면 저는 굉장히 그냥 차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가격이 한 1.5배여도 저기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 실제 무자격자였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은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라고 하시긴 했지만 자격과 무자격의 경계도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자격과 무자격의 경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불법은 제가 느끼기에는 세금 신고라든지 그 절차적인 합법성에 있어서 우리는 합법입니다라고는 하지만 라이센스를 일단 땄느냐 못 땄느냐가 불법으로 나뉘는 거고. 네네. 예.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로 연수를 받으려는 분들은 뭐 알고 보니 그냥 뭐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버에서 콘텐츠 보고 나서 그냥 하는데 그분들은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쵸. 라이센스가 없다. 근데 그러면 회사가, 그거는 분명히 궤도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 대표님 말씀은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연수 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운전학원 가기가 힘들고 짜증나니까 몇 년 만에 다시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검색하면 나오니까 지법으로 온다고 하니까 뭐 가격 차도 별로 오히려 더 저렴하고 운전학원보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아무래도. 운전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이걸 불법인 거를 인지하고 그냥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게 연수를 받으신 분들은 처벌 대상이거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아, 받는 사람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네네. 거기에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이제 뭐 불법이냐 뭐 라이센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전학원에 등록해서 면허 취득 시장에 뭐 오토나 중개하는 그런 서비스는 뭐 사실은 라이센스 비즈니스랑 관련이 없다고 치더라도 운전 연수 시장을 노린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뭐 어느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저희가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의 규제혁신팀에서도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성목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초안은 이제 저희랑 좀 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곧 저희는 좀 풀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다 강사분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고객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업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이제 예약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합법학원에서 연수를 찾는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플랫폼 내에서는 1.2%였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사실 낮은 거죠. 그냥 거의 없네요. 그런 거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했을 때는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도 되게 홈페이지를 오히려 되게 잘 했다 보니까 밑에 막 사업자 등록증도 찍어놓고 불법인데 가짜로 그리고 뭐 국가에서 상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올려놓고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보면은 이제 현금만 받고 보험도 안 되고 차 왔는데 내 쪽 그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브레이크 밟는 것 쪽에 핸드브레이크로 이렇게 막대기 달려 있어서 그걸로 눌러서 브레이크 하는 것부터 이상한 거죠. 하지만 이제 이미 차량도 없고 시작했으니까 핸드브레이크로 그 브레이크를 여기 새로 시설해야 되는데 그 아까우니까 핸드브레이크로 이쪽에서 눌러서 조수석에서 이쪽 운전석에 있는 브레이크를 쇠꼬챙이로 한다는 거죠. 쇠꼬챙이로 누릅니다. 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대표님 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이제 허술한 나라는 아니어서 이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상황으로 그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유저들도 그거를 불법인 걸 알면서 그 쇠꼬챙이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연수를 받는다는 게 저는 사실 뭐 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더 크게 얘기하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회사에서 이거 제대로 한번
개선하겠다라고 하면 예, 예. 저 그냥 한 3개월, 6개월 만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약간의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예. 그리고 하나 더는 그 아까 운전학원 같은 예, 경우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운전학원 자체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예, 연수 예.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 ROI가 높기 때문에 예, 예. 무조건 이걸 하고 이거를 같이 할 이유는 없는 건데 예, 예. 근데 대표님이 아까 지금 32만 원 불법 시장에 우리는 28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제 생각에 2만 원만 더 쓰셔서 예, 그 예. 2만 원을 이 운전면허 학원에 예. 드리면서 예, 예. 연수 사람이 오면 예, 그냥 예. 안 한다고 하거나 그 리젝하지 마시고 예, 예. 저희한테 다 넘겨주시면 저희가 예, 합법적으로 예. 해결할게요. 예, 예. 이런 부분만 돼도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업 전략이 그냥 고객을 직접 유치하는 것보다 예, 더 좋을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자, 예, 그러면 예. 이제 대표님이 지금 운전선생을 꽤 해오셨으니까 사업을 지금 어떻게 키워가고 있고 예, 유저를 예. 어떻게 획득해서 실제 수익화하고 계신지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 학원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모여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끝나고 아. 그 집단들 그리고 네. 방학 시즌에 아, 집단들이 그렇군요. 모여있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곳들보다는 CAC가 조금 낮게 고객을 체득할 수가 있는 그러네, 것 고객 같아요. 획득 비용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기존에 네이버 광고를, 네이버로 제일 검색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네. 거기서도 사실 홈페이지가 없는 학원들도 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보더라도 예약이 안 되세요. 그 온라인 신청이라고 써 있지만, 보면은 내가 문의 남겨야 되고 그럼 전화 와서 내가 학원 가서 상담받고 또 예약하고 집에 갔다가 또 맞춰서 이런 네네, 방식이어야 네네,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저희 걸 통해서 좀 해소를 많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낮은 CAC로 고객을 좀 획득을 해서 네. 고객분들을 학원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학원 입장에서도 기존에 쓰셨던 뭐 광고비라든지 이런 거보다 훨씬 저렴하게 네, 디지털화를 당연히 통해서 학원으로 뿌려주시면 예, 일부 예. 수익을 운전선생님에서 얻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예. 네. 뭐 그런 BM이 어떻게 돼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네, 이런 뭐 매출이나 운전학원 유저, 예, 네. 그 연계하는 서비스 하면서 예, 예, 예. 뭐 하여튼 트래픽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 예. 성장세가 어떤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처음 냈던 건 재작년 11월이었고요. 네.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원 예약은 안 됐고 그냥 전국에 있는 학원들을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비교만 할 수 있고 전화를 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ERP가 완성된 시점이 작년 3월. 이어서 그럼 딱한 그때부터 1년 됐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실시간 예약이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쭉 커서 12월, 1월이 사실 저희가 시즌이 되게 큰 시즌이다 보니까 수능 끝나고. 네, 그래서 그동안은 거의 광고비를 안 쓰다가 최적화하면서 이때 좀 많이 넣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액이 9에서 10억 정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학원이 28%가 저희 걸 지금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운전 학원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건물 2, 3층에 이렇게 화면 몇 개 두고 운전 연습하는 연습장이 있는데 그런 게 있나요? 예, 예. 우리 역시 최첨단이 됐군요. 네. 그쪽은 저희가 25%를 입점해서 이용해 주시고 계세요. 거기도 똑같이 그 뭐 예를 들면 운전 연습한 시간 이런 걸로 그 취득을 받는 아닙니다. 건가요? 거기는 그냥 정말 연습? 예, 학원 라이센스가 아니라 거기는 그래요? 게임 네. 이 시뮬 닌텐도 연습장, 스위치로 연습을 해보는 거군요. 예, 실내 네. 연습장이고 실제 그란 투리스모 면허는 하는 거네요. 네. 예, 네.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예.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라고 봐주시면 될 것 프로용도 같고요. 받아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쵸. 네, 처음에는. 이 시장에 사실 저희 같은 플랫폼이 아예 없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좋아는 하시지만 좀 거부감이 있는 곳도 돈 내는 거는, 많았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무료로 계속 이용을 하시고 지금은 저희가 2, 3%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에 계속 이제 차근차근 네. 조금 진행을 하려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고 아까 그 연수 시장, 연수 사업, 도로 예, 연수나 예. 이쪽 사업은 또 어떤 규모나 어떻게 되고 그쪽 계신가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 이제 런칭 시즌? 하반기 런칭을 하반기 지금 런칭. 준비를 하고 네. 있고요. 그쪽 같은 경우 이제 건당 28만 30만 원 네, 정도로 아까 해서 말씀하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래 수수료 같은 게 아니라 교육 비용으로 받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거는 그럼 준비 중인 상황이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까 IR 발표 때 보니까 그 대표님 이력이 예.
VC에서 좀 계시다가 아, 예, 예. 창업을 하시게 됐는데 예, 예. 뭐 창업하게 된 계기가 계기, 동기,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쪽 분야를 왜 파고들었는지. 예. 저는 사실 그 VC에 굉장히 짧게 있었기 때문에 네. 뭔가 2년이 안 되는 기간이었어서 네. 뭔가 오래 경험했다 VC로서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학생일 때는 공대를 나와서 산업공학과에서 좀 AI 공부를 하고 있었고, 오, 근데 네. 제가 너무 못하더라고요. 네, 너무 네, 네. 못하고. 저도 컴공을 나왔는데 코딩을 한 줄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네. 거기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좀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안 좋은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나보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막연하게 형법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회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형법 변호사를 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희 과 선배님 중에 로톡을 창업하신 분이 계신데 오, 네네.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 앞에서 IR을 쭉 1시간 반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이제 사회 변화라는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로 했는데 저분은 나는 어떻게 보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한테 영향을 주는 거라면 저분은 한 번에 지금 몇백 명, 몇천 명, 만 명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한 사람의 임팩트가 저렇게 커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되게 대체 가능한 사람이겠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80년에서 100년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법정 같은 걸 다 버리고 나도 뭔가 사회 가치 있는 일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사회에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풀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줘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한 게 저도 창업이었고 근데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 밑에서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을 해서 VC 쪽에서 네, 그래서 창업을. 막 그 유튜브를 막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똑하신 분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한 분 한 분씩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처음 했던 게 그 패스트벤처스의 박지웅 대표님이라는 분이셨고 박지웅 대표님께서 그 편지를 보시고 좀 되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봐주셔서 오, 네네. 좋은 기회에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근데 창업할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 보니까 네 근데 초기 말고 좀 중후기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네. 저는 사실 막 엄청 팬시한 거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문제이면서 내 실질적인, 지인들이 실질적으로 겪은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저도 면허를 따고 연수를 받으면서 너무 이상했던 거죠. 개인적 경험이 있으셨군요. 네, 와서 하는데 뭐 이분도 약간 이상하고 좀 친해져서 얘기를 해보니 돌아가는 과정은 더 이상하고 업체도 이상하고 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 VC로 일을 할 때 이제 전 세계 유니콘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르니카라는 곳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얘기한 네, 근데 프랑스에서? 근데 저도 이 불법은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계속 의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걔네가 푸는 방식을 보니까 이게 충분히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고 나면은 지금 되게 만연해 있는 불법 연수 시장 그리고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운전 교육 시장을 우리가 바꿔서 앞으로 나올 많은 국민들이 좀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크 네. 오른카를 많이 네, 하신 거네요. 뭐 하신 이해가 거네요. 쏙쏙 되네요. 네, 네. 뭐 잠깐 네,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